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오늘부터 국민의힘 전당대회 모바일 투표가 시작됩니다. 투표 하루 전 한동훈 후보가 사과를 했습니다. 나경원 후보가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부탁을 했다라는 폭로에 대한 발언에 대한 사과였는데 투표 하루 전 한동훈 후보가 사과한 이것 과연 영향을 미칠까요? 과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결선 투표가 생길까요? 아니면 결선 투표 없이 한 번에 투표 결과가 나올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첫 인정. 조선일보가 오늘 12면에 쓴 기사입니다. 함께 보시죠. 동성 커플도 사실혼 배우자처럼 건강보험 혜택을 준다. 대법원이 사회보장 법적 권리 동성 커플에게 처음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해 왔는데 그것을 배제하지 않기로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인정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는 또 긴장. 동아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이슬간 634mm 때린 곳 또 때린다. 장마 전선이 남부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남부지방에서 오늘부터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됩니다.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진 속에 보시면 한 시민이 위태위태한 상황 속에서 차량이 폭우에 잠기자 탈출하는 모습입니다. 저 차량이 그래도 꽤 높은 차량인데 저 정도로 물이 불어서 결국 운전자가 아슬아슬하게 탈출하는 모습 포착됐습니다. 수도권도 내일부터 다시 물폭탄이 내릴 수도 있다는 예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누가 왜? 한국일보 5면입니다. 누가 왜? 묻고 물었지만 정쟁에 휩쓸려간 어머니의 절규. 최상병이 순직한 지 벌써 1년입니다. 일주기가 됩니다. 특검법을 놓고 여야의 대립이 깊어지면서 정작 이 중요한 본질, 유가족이 궁금해하는 것들은 묻혀져 갔다라는 지적 나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전 국민, 한국경제 6면입니다. 함께 보시죠. 집행 불가 지적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 야당이 전 국민 25만 원을 강행해서 논란입니다. 결국 집행해 주는 건 정부 부서인데 여당 동의 없이 야당이 25만 원 지급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거죠. 노조법도 하루 만에 안조위를 통과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항의를 해보지만 속수무책 의석수 앞에서는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나경원 후보가 한동훈 후보에게 집요하게 법무부 장관 때 뭐 했냐, 이재명 대표도 못 잡아놓고 라는 식으로 추궁하자 한동훈 후보가 나 후보님도 저에게 본인에 대한 패스트트랙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느냐라고 폭로했는데 이게 일파만파 논란이 커졌습니다. 당 내에서 나경원 후보가 그렇게 부탁한 게 부적절할지라도 어떻게 그걸 폭로할 수 있느냐. 패스트트랙 공소는 모두에게 상처다라는 지적들도 잇따랐습니다. 결국 한동훈 후보가 사과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과연 이 투표 하루 전 한 후보의 사과는 어떤 역할을 미칠까요? 투표 개시, 당심은 어떤 선택을 할지도 궁금합니다. 패스트트랙 이 국회법 위반으로 기소된 현역들은 나경원 후보와 한동훈 후보의 그 설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들었을까요? 여당 단톡방에 부글부글한 심정을 올리기도 했다는데 함께 보시죠. 윤한홍, 이철규, 김정재, 송원석 의원이 그 주인공입니다.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중인 현역 6명 중 4명이 토론을 했습니다. 먼저 윤한홍 의원, 개인 비리가 아니다 이건 당의 총력 투쟁이다. 당대표 후보가 하신 말씀이 맞느냐 도대체? 라고 이 서운함을 토로했고요. 이철규 의원은 부당한 공소는 취소되는 것이 정의다라고 한동훈 후보를 겨냥해서 날카롭게 비판을 했습니다. 김정재 의원은 우리 당의 처절함이 단순한 흥정거리로 전락했다. 송원석 의원은 당의 투쟁을 희화하는 것이다 라며 친윤, 친한계 포함 20여 명이 공감을 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친윤계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타깃이었는데 한 후보의 저 폭로가 친윤계의 비판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철규 의원이
거세게 한동훈 후보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이 투표 막판 논란거리가 생겼다라는 셈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패스트트랙에 진실이 뭔지 저기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 패스트트랙은 더불어민주당하고 그 위성정당인 정의당 또 그다음에 거기에 부안이동한 바른미래당이 야합에서 주고받기 하면서 이 헌정 질서를 문란시킨 적이 입법 복거였어요. 이 복거에 저항했던 분들을 갖다가 기소하는 것은 이거는 저기 언어도 아니고 경강부야. 아니 왜 그게 폭력이에요? 보셨잖아요. 복도에 앉아가지고 농성하는 게 폭력을 썼어요. 그걸 강제로 끌어내기 위해서 물리력을 동원한 것이 잘못되지. 누가 민주당 의원과 보좌진들에게 야당 의원들의 농성 현장에 와가지고 끌어내고 물리력을 쓸 수 있게끔 허용해준 게 누구예요, 누구? 이거 봐라. 그때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법무장관이 그거를 모르고 말이야. 한동훈 후보가 그거 하나 부탁한 걸 마치 개인 청탁인 것처럼 저렇게 폭로를 하는 거. 이거 길게 이철규 의원이 아주 그때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요는 한동훈 후보를 비판한 거죠. 매우 비판한 거죠. 내친 김에 이철규 의원 중진 비운계의 이 토로도 함께 보겠습니다. 이철규 의원 뭐 끝나지 않습니다. 1절, 2절, 3절, 4절, 5절까지 갑니다. 좌파 언저리에서 기웃거리던 자들이 숙주를 앞세워서 우리 당을 넘보고 있다. 이거 누가 숙주예요? 한동훈 후보는 마치 숙주인 것처럼, 그리고 좌파 언저리에서 기웃거리던 사람들이 한동훈 후보를 숙주 삼아서 우리 당을 넘보라고 있다. 내친 김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나경원 후보의 공소, 취소, 부탁을 거절했다라는 한마디가 좌파의 숙주까지 됐어요. 한동훈 후보를 좌파의 숙주로 만들었습니다. A 중진 의원, 검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거 아직 검사야. 비운계, 이런 사람은 우리 당 리더로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뒤에서 보고 있던 그 좌파 숙주가 한마디 했습니다. 진중권 교수가 이렇게 날카롭게 비꼬았습니다. 이철규 의원, 영부인을 숙주라 표현하시면 곤란하죠. 언제까지 영부인 숙주 삼아 당을 넘보며 담을 쪽쪽 빨아먹어 오신 게 누군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라며 숙주 삼아서 이 당을 넘보려 했던 건 친윤이다. 어떻게 영부인을 숙주라 표현하냐라고 되돌려 준 것이죠. 문자 파동을 공개하면서 한동훈 후보를 밀어붙이려 했었던 이철규 의원과 이 친윤들을 비판했습니다. 때 아닌 숙주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누가 숙주냐? 김근식 실장님, 비전 전략실장이시니까 명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지어주시죠. 누가 숙주냐? 사실 이제 오늘부터 우리 당원들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있었던 저 일이 마지막 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뽑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서로 헷갈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떤 거요? 하나는 한동훈 후보가 라디오 토론회에서 저 이야기로 이야기했다는 것은 분명 실수가 맞습니다. 잘못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저는 한동훈 후보의 성격 중에 좀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지지 않으려고 해요. 당대표를 넘어서 대권까지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지지 않으려고 하는 쌈딱 이미지는 바꿔야 됩니다. 그게 예전에 법무장관 시절 그리고 비대위원장 시절 때 야당과 싸우고 민주당과 싸우는 데는 정말 우리가 박수를 칠 수 있는 일이지만 당 내부 행사이고 당 대표를 뽑는 데서는 우리 당의 같은 경쟁 후보한테 지지 않으려고 하고 뻔뻔히 계속 번번이 이 말대꾸를 하는 게 별로 좋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어제 한동훈 후보가 라디오 토론에서 실수를 한 게 분명하다. 그 생각이 들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한동훈 후보 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본인도 사과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사건은 분명히 정당한 우리 당의 한 거였다. 그 과정에서 부당하게 기소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간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폭로했던 것은 사과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그 부분은 뭐 한동훈 대표가 사과를 해서 분명히 고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지금 우리 당의 대표를 뽑는 것은 인성 좋은 사람, 쌈딱이 아닌 사람, 그다음에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 뽑으면 안 된다.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되고 당대표를 뽑으려면 이 당대표가 향후의 당정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이며 향후에 우리 당을 얼마나 변화 혁신시켜서 지방선거 대선에서 계속 승리를 발판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따져보면서 적합한 후보를 골라야 되는데요. 지금 민석론이라든지 뭐 한동훈 대표가 뭐 싸가지가 없다는 등 뭐 네.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인식 공격을 하는 것은 이철규 의원은 숙주다 그렇죠. 이런 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숙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한동훈 대표의 이제 좌파 낙인 찍기라고 보는데 예. 예컨대 뭐 김경률 회계사라든지 진중권 교수 등과 상의했다는 등에서 좌파들에 둘러싸여서 좌파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건데 지금 진중권 교수가 잘 그 반박했습니다만 진중권 교수하고 가장 자주 통화한 분 중에 하나가 여사 아닙니까? 네. 그럼 여사님이 숙지라는 식으로 비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사상 검증이나 낙인 찍기 하는 건 맞지 않다는 거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 헷갈려서 안 되는 게 나경원 후보가 당시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공소 지수를 요청했다는 것 자체를 정당한 일로 둔갑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렇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폭로했고 그 부분을 갖다가 당원들에게 상처를 준 건 한동훈 후보가 사과해야 될 일이지만 나경원 후보가 당시 법무장관에게 그 이야기를 사적으로 요청했다는 것은 분명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왜냐하면요. 법무장관이나 대통령이 되는 순간 공직자입니다. 네. 공무원입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이지만 선거 이기게 해달라고 했다가 탄핵까지 연결되지 않았습니까? 예컨대 저 말대로 한다면 나경원 후보가 법무장관에게 한동훈에게 이거 취소시켜달라고 했던 것이 정당하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당신이 검찰총장 시절에 지금 징계 소송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럼 징계 소송 취하하면 됩니까? 안 되는 일이거든요. 조금 더 비율을 크게 하자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대통령이 되는 순간 법무장관 시켜서 야, 그 대장동 사건 나랑 연관된 건데 이게 억울하게 기소된 거니까 공소 취소해. 됩니까? 하늘이 놀랄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경원 후보가 그 이야기를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부탁한 것 자체가 굉장히 놀랄 만한 일인데 그리고 그게 나경원 의원이 그때 그걸 부탁했을 때는 원외 당협위원장 때입니다. 원내대표 시절이 아니에요. 예. 작년인가 재작년 했을 거 아닙니까? 한동훈이 법무장관 때니까. 그럼 원외 당협위원장이란 자연인 신분으로 이게 억울한 기소니까 공소시효를 부탁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잘했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또 그것을 안 들어줬다고 한동훈을 욕해서는 안 된다. 네. 다만 한동훈 후보가 굳이 공개할 필요가 없는 걸 화를 번역해서 상대방에게 지지 않으려고 화를 번역해서 우발적으로 나온 이야기에 대해서 공개 사과를 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 친윤그룹 특히나 이철규 의원이나 다른 분들 중에서는 아니 패스트트랙으로 얼마나 우리 당 의원들이 그때 고생했는데 그걸 저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부적절한 것처럼 검사식 화법으로 저렇게 공개하느냐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 사과하긴 했습니다만 한동훈 후보 캠프 얘기 들어보면 김용태 의원님, 한동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가 나한테 부탁한 것이 부적절하다라는 얘기를 했지 패스트트랙에 대응했던 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 방식에 대해서 비판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또 나름 억울하다라는 또 반박도 하고 있거든요. 김 의원 어떻게 보세요? 지금 숙주까지도 했는데.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도 어제 바로 사과를 했고 이제 한동훈 후보 측의 입장도 이해가 가는 것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제 텔레그램 방에 의원분들이 좀 많이 이야기들이 오왔는데요. 저는 개원 이후에 이렇게 많은 의원분들이 아 그래요?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 했던 것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얘기들이 있었습니까? 언론 보도에는 조금밖에 안 나왔었거든요. 굉장히 많은 장문을 가지고 이야기하신 분들 굉장히 많았고요. 특히나 뭐 친한 친윤을 떠나서 뭐 중간지대 그냥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던 의원들도 이거는 좀 너무 감정적으로 저희가 동지 의식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비판을 좀 하셨고요. 이 동지 의식이 저는 없다라는 비판까지 나왔군요. 한동훈 후보가 뭐 잘잘못을 떠나서 좀 의원들의 또 당원들의 영린을 건드린 거 아닌가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어요. 저는 뭐 김근식 전 실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전 다만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은 태도도 리더십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동훈 후보가 당시에 나경원 전 위원장의 그 어떤 부탁이라든지 이걸 받고 하든지 말든지 그걸 갖고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공감해주고 당대표가 되실 분이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때 당시에 우리가 야당과 저 민주당과 맞서 싸웠던 그 정말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든지 공수처라든지 온 당력을 투입해서 당을 위해서 같이 맞서 싸웠던 거잖아요. 그러면 당대표가 되실 분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얼마나 억울했겠느냐. 뭐 이러한 리더십을 좀 많은 당원들이나 의원들이 기대했던 것 같아요. 지금 여소야대 상황이거든요. 계속해서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어요. 법안 같은 것들을. 그럼 지금 여당 의원들도 선진화법이 있기 때문에 야당과 맞서 싸울 때 주저하시는 의원분들이 계세요. 아무래도 이게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요. 근데 당대표가 되실 분이 공사를 굉장히 철저하게 구분하고 저런 식으로 딱 칼 잘라서 말하면 여당 의원들이 누가 야당과 맞서 싸울 수 있겠냐. 제가 아는 모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선진화법으로 고생한 선배들을 보면서 국회의장석에 올라갈 때도 물어보고 올라간대요.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의원들 어제에 대한 비판들은 태도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비판들이 주를 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공사를 구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법무장관이고 다 어떻게 받아들여주고 예. 다만 그걸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당 대표가 되실 분이 공감대. 의원들과 공감하고 당원들의 그 감정들 같이 공감하고 태도적인 그런 리더십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번 전당대회 지표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것과 별개로 김용태 의원의 어떤 그 공감대 부족과 관련된 어떤 애정어린 지적과 별개로 이 숙주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건 좀 이제 의원분들이 선거를 앞두고 이제 감정적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아마 좀 과도한 비판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이것도 누가 당대표가 되든지 우리가 또 서로를 상처만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사과를 했고 뭐 사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는 할 수 있는데 너무 감정적인 것까지는 나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숙주 발언은 부적절했다. 좀 감정적인 네.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동훈 후보가 논란이 거세게 일자 당 내에 이 중립적인 의원들까지 서운함을 토로하자 사과를 했습니다. 신중하지 못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 왜 이재명을 구속 못했느냐는 반복된 질문에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 개입할 수 없다는 설명을 하는 과정에 예시로서 나온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말이다. 나도 모르게 욱하고 나왔다. 이거 같아요. 어제 그 장면 저희가 봤는데 한동훈 후보가 거듭 1차, 2차, 3차 얘기할 때는 그런 말 안 하다가 반복된 질문을 하자 이제 저걸 꺼내 들었던 장면도 나왔는데 신중하지 못했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거듭 육성으로도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개별 당사자가 취소 요청을 한 것, 나경원 후보가 공소를 취하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일이었다라고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나경원 후보님이 저한테 법무부 장관이 왜 이재명 구속 못 시켰냐를 계속 반복해서 물으셨잖아요. 설명을 계속 드리는 과정에서 여러 날에 걸쳐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예시로서 든 거였는데요.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사실 저도 말하고 아차 했거든요. 이 얘기를 괜히 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신중하지 못한 점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리죠. 나경원 후보는 공소를 결국 취소하지 않은 게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계신데 혹시 과거로 다시 돌아가시더라도 취소는 하지 않으신 오해가 있으신 건데요. 법무부 장관은 공소 취소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개별 당사자가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제가 그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한동훈 후보의 조금 전 이 발언, 개별 당사자가 취소 요청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자 나경원 후보가 조금 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동훈 후보는 당과 공감대가 없다, 소기의 경일기 수준이다라고 또 이 대목을 비판했습니다. 공소 취소 요청할 수 있다. 나경원 후보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동훈 후보는 내가 그 얘기를 그렇게 친중하지 못하게 폭로한 건 사과할 일이지만 법무부 장관이 그 요청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라고 하자 소기의 경일기다. 라는 2차전 논란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대목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저 멀리 대구에서 요 설전을 가만히 보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소시오패스다. 예? 함께 보시죠. 소시오패스요? 해괴한 법논리를 내세웠다가 하루 만에 사과하고 징역 35년 구형해놓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20년 따라다니다가 한순간에 등 돌려 배신하고 법무부 장관 하면서 유튜버에게 지지방송 부탁하고 댓글 부대 동원해 두루키처럼 여론 조작하고 이게 소시오패스 아닌가? 하며 한동훈 후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역대급 비난인데요. 소시오패스 김종의님. 종합판인 것 같아요. 종합판인 것 같아요. 네, 전당대회 이제 며칠 안 남고 오늘부터 투표가 시작이 됐는데 그동안 쭉 여러 가지로 비판과 비난을 해왔는데 예. 그걸 종합적으로 완결판을 어제 하나 만들어서 올린 게 아닌가 싶고요.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까? 일목요연하게 예.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정리해 주셨고 향후에 민주당이 예의주시하면서 예.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들은 잘 지적을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동훈 후보가 사과한 건 잘했다고 생각해요. 예. 네, 그런데 현장에서 빨리 마음을 고쳐먹고 사과를 했더라면 일이 이렇게 커지는 거, 일파만파 되는 거를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전당대회 막판으로 가는데 다른 누구도 아닌 본인의 입을 통해서 지금 표를 까먹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군요. 당대표가 되긴 될 것 같아 보이는데 표를 좀 많이 까먹고
무엇보다도 신뢰를 잃어버린 게 가장 저는 패착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가 되고 나서도 아마 많은 의원들 또 뭐 위원장들도 생각하기에 이래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이랑 어떻게 깊은 속내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나중에 불쑥 그때 이렇게 말했잖아라고 폭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할 거라서 깊은 얘기를 나눌 수는 없는 그런 리더가 아닌가라고 평가할 것 같고요. 그래서 포스트 전대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통합적 리더십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저렇게 부글부글 하는데 대표가 주장하는 어떤 정책이든 정치적 어떤 판단이든 모두가 동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아까 나경원 의원 그 관련해서도 어제 이거 정치의 사법화 막아야 된다 막 그런 취지의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나경원 의원이 그런 생각을 했다면 그리고 또 억울하다고 생각했다면 여야가 좀 나중에 당대표 되거나 그럴 경우에 그걸 좀 잘 풀어달라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면 좋았을 텐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이고 이렇게 비대위원장에 이어서 전대까지 뛰어들 거라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긴 했습니다만은 여야가 어떻게든 좀 잘 풀어가는 방향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의 얘기했다면 훨씬 아름다웠겠지만 그런 거 전혀 없이 그게 바로 지금 정치의 사법화를 푸는 어떤 보관이 될 수 있었는데 그냥 공소 취소 얘기해보니까 일반인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럼 부탁하면 공소 취소 가능했던 거야?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거절하지 않았다면 가능했던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나경원 후보의 패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불쑥이든 계획된 것이든 그렇게 꺼낸 것은 저는 두고두고 한동훈 후보가 정치하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린 그런 하나의 장면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경선 막바지니까 홍준표 시장은 이제 뭔가 마무리 짓는 차원에서 완결판을 내놓긴 했습니다만 홍 시장의 세계관 속에서의 결론은 한동훈은 소시오패스다. 그러니까요. 너무 심하게 나가신 것 너무 같긴 심하게 한데 또 대표가 되고 나면 어떻게든 또 서로 만나서 하지 않을까요? 저는 아마 홍준표 시장은 충분히 그렇게 가능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전용기 의원님. 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한동훈 후보의 첫 사과라는 보도가 있어서 생각해보면 한동훈 후보가 누구한테 뭐 사과한 건 잘 못 봤던 것 같긴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과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죠. 저는 이게 놀랍지도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평생을 검사 생활하시면서 남의 약점만 물고 뜯었었고 그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인데 민주당에서 그렇게 지적할 때는 그렇게 거부하시더니 이제 본인들이 당해보니까 저 사람 공감 능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본인들의 생각을 한번 뒤집어 보면은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우리가 생각도 애시당초부터 말해주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뭐 저희가 전당대회를 보면서 가장 놀라웠던 것도 나경원 후보도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왜 못 잡아 넣었냐? 이게 말이 되는 질문입니까? 정적 제거를 위한 것 아니냐라고 했을 때 이재명 대표는 범죄자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왜 못 잡아 넣었냐라고 그때 법무부 장관을 공격해요. 그러면 이게 지금 그 정적 제거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자폭하는 정대가 됐고 그때도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왜 법무부 장관이 정치를 하고 있고 정적 제거에 몰두하고 있고 남을 헐뜯는 일만 하시느냐? 당신 이제 검사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니까 행정을 하셔라라고 이야기할 때 국민의힘에서 나서서 저거는 정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왔어요. 근데 본인들 당해보니까 소시오패스라는 표현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저는 뭐 좌파 숙주 이런 막말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더 이상 자폭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름이 뭡니까? 듣도 보도 못한 넥스트 보수의 진보예요. 보수의 진보라는 표현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보수의 진보라는 표현을 써놓고 전당대회 명칭으로 써놓고 좌파의 숙주가 우리 당을 망치려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하면 도대체 어느 장단에 박수를 쳐야 될지 황당할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 너무 싸움만 하고 굉장히 안 좋은 뭐 소시오패스나 뭐 숙주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들로금 정치 혐오를 불러오는 거 일으킬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야당이 민주당이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다 얘기해 주지 않았냐. 그때 안 듣고 왜 지금 당하냐. 약간 쌤통.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공감 능력 없다고 계속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절대 공감 능력 있는 분이라고 예. 화들짝 놀라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예. 이제 느끼는가 봐요. 이제 느낀다. 네. 전민기 의원님의 개인적 견해였습니다. 이 공소 취소 폭로 설전이
어제 2차 설전으로 이어졌는데 KBS TV 토론회가 있었죠. 그 대목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공소 취소 요청을 법무부 장관께 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자, 이런 유사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상현 후보님 찬성하십니까? 저 찬성합니다. 원희룡 후보님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 자, 한동훈 후보님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공소 취소는 법무부 장관이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생각이 바뀌지 않으셨군요. 아직도 검사신 것 같아요. 법무부 장관이 어떤 특정 사건의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자, 그러면 정치적 중립 의무를 문재인 어겨서 정권- 할 수 있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점을 좀 잘못 말씀하시는 것 자, 같아요. 우리 의원들이 앞으로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고 했을 때 과연 의회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개인적인 사건, 본인이 직접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없죠. 그리고 그건 받아들이면 개인적인 안 되는 사건이요? 그것이 본인에 관련된 사건이라고요? 제가 절을 해달라 그런 건가요? 우린 27명이 기소되었습니다. 원하시죠? 제가 바로 잡을게요. 사건의 당사자가 그렇게 비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취지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만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이 법무부 장관에게, 법무부 장관은 공소 취소할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 대통령은 저는 그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정리해 주십시오.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다. 마지막 전당대회 막판에 나경원 후보, 원희룡 후보는 이 사건을 호재라고 판단하는 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 취소할 수 없다라는 한동훈 후보와 야 이거 봐라 이렇게 공감대가 없다.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다라는 나경원 후보 설정 어떻게 되셨습니까? 원희룡 후보와 나경원 후보는 한동훈 후보가 과연 동지 맞냐, 더 나아가 이렇게 동지론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후보님, 우리 나 후보님이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사건 관계자의 부탁으로 들었습니까? 아니면 윤석열 정부의 동지로서 고통을 절절히 호소하는 그런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당의 동지로서 어떤 업무를 담당할 수는 없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거절해야 맞는 겁니다. 집권 여당이 되었으면 당연히 이 잘못된 기소에 대해서는 바로잡는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야 이것을 믿고 앞으로 우리 많은 당원과 보좌진들과 당직자들 또 의원들이 몸을 사리지 않고 무도한 야당에 맞서 싸울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과연 동지 맞습니까? 법무부 장관의 임무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네요. 법 집행을 책임지는 사람의 입장에서 당과 동지로서, 동지적 관계로서 법무부 장관이 임무를 수행했어야 된다. 과연 우리 한동훈 후보가 우리라는 생각이 과연 있는 것인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라는 인식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누가 지금 의회 민주주의 폭거에 나가서 싸우겠습니까? 당대표는커녕 당원으로서의 자격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이 막판에 몰아붙이는 원희룡 후보와 나경원 후보, 김근식 실장님, 예. 그러니까 서로 방점이 다른 것 같아요. 한동훈 후보는 법리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그럼 공소 취하를 해줄 수가 없는데, 법무부 장관의 임무를 잘 이해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사실 원희룡 후보가 나경원 후보가 비판하고 있는 대목은 법무부 장관이 공소 취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다른 지점을 계속 공격하고 있거든요. 아, 우리 아픔을 잘 이해 못한다. 어떻게 당대표가 되면 믿고 싸우겠느냐라는 건데, 이 한동훈 후보는 법적으로 이건 안 되는 얘기라 계속 그거에만 방점을 짓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양쪽 다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나 원희룡 후보가 패스트트랙으로 23명이 우리 당 전현직 의원이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판사들도 지금 난감한 처지예요. 5년이나 지금 재판을 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아까 김유정 전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부 장관한테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전화해가지고 취소해 주세요 할 일이 아니고, 그거 되지도 않고 오히려 여야가 대승적으로 대타협을 해서, 왜냐하면 민주당 의원도 기소가 돼 있거든요. 민주당 의원도 기소가 돼 있고 우리 당 의원도 기소가 돼 있으니
그리고 이게 패스트트랙의 입법 과정에서 생겨난 우발적 충돌이고 물리적 충돌이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여야 당대표가 서로 합의를 하고 법원에 선처를 요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법화된 정치적 이슈를 정치적으로 타결하면 되는 것이지.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당연하죠. 저는 그 부분을 어제 사과문을 그 한동훈 후보가 올릴 때 그 부분을 저는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공소 취하해 줄 수도 없고 그 그럼요. 방법도 적절치 않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은 정치적 충돌 과정에서 나타난 사법 사건을 여야가 대승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대타협을 이끌어내서 이제는 다시는 그렇게 싸우지 않을 테니 법원도 골치 아플 테니 이걸 좀 풀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경원 후보나 원희룡 후보를 자꾸 비인간적이다 동지가 아니다 그러는데 어떻게 법무장관이 공직자고 공무원인데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데 그걸 풀어줍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대장동 못 풀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지금 검찰총장 징계 못 풀듯이 못 푸는 거예요. 그걸 풀어주는 게 맞다고 말하는 것도 제가 볼 때 언어도도 아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후보가 이걸 폭로했다는 거. 왜냐하면 그러저러한 사적인 이야기를 많이 주고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폭로했다는 것이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고초를 겪었던 우리 당 의원들은 좀 분통이 터질 일이고 네. 또 하나는 그걸 우발적으로 터뜨렸던 기저에는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 파이터 의식이 너무 강했다. 네. 그걸 좀 고쳤으면 좋겠다. 그걸 이제 아마 일종의 공감 의식, 네. 상대방의 이야기와 상대방의 문제제기를 좀 공감해 주는 것들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쓴소리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전용기 의원님, 네. 그 야당 의원이시긴 하지만 여야 떠나서 쌤통 이런 거 떠나서 말만 놓고 보면 의원이시니까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이 법무부 장관이 공소 취소할 수 있는 겁니까? 한동훈 후보 말이 맞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한동훈 후보 말이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뭐 쌤통이다,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 뉴스 속보 전용기 의원 한동훈 후보자 말이 전적으로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소신 있네.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이었던 거예요. 예. 우리 김근식 우리 그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거는 정치적 대타협을 통해서 풀 수 있는 부분이니 당대표가 된 신분이었다면 대타협을 통해서 뭐 법원과 여기에 이야기해서 풀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만 법무부 장관이 뭐 국민의힘 의원님들만 공소를 취소해주고 이럴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나경원 후보와 원희룡 후보가 알만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한동훈 장관한테 잘못된 답을 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알만한 사람들이 왜 그러시냐? 그렇습니다. 둘 다 법조인 출신 아닙니까? 네. 뭐 그런 측면에서 왜 이렇게 한동훈 장관한테 잘못된 대답을 요구하는지 모르겠다는 말밖에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뭐 공감 능력이 부족하든 뭐 이야기를 잘못했건 잘못된 내용들을 실제로 나경원 후보가 그때 사인 시절에 하셨던 것이고 법무부 장관 쓰는 분은 하면 안 되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저렇게 대답하는 것 말은 저는 한동훈 후보가 맞는 말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전용기 의원의 소신 발언, 전용기, 한동훈 청탁 거부 전적으로 옳은 일. 전용기, 한동훈 후보자의 말이 전적으로 맞다. 소신 발언 해주셨어요. 법무부 장관이 공소 취할 수는 없다라는 말인데 이 토론의 전략 아니겠어요, 김용태 의원님? 아까 김 의원이 지적한 부분이 한동훈 후보나 한동훈 캠프에서는 굉장히 잘 새겨드려야 할 부분일 것 같다고 제가 들었는데 전용기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말은 한동훈 후보 말이 맞는데 그걸 알만한 분들이 왜 그러냐 전용기 의원이 그랬잖아요. 나경원 후보와 원희룡 후보 모르지 않는데 계속 그거를 유도하면서 한동훈 후보가 어떤 이미지를 부각하냐면 상대 입장에서는 나경원 원희룡 후보에서는 봐라 저 공감도 없는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계속 우리 당의 아픔을 얘기하는데도 AI처럼 계속 안 된다는 얘기만 하지 않느냐. 믿고 못 싸우겠지. 이런 걸 계속 부각시키려는 작전을 어쩌면 원희룡 나경원 캠프에서 하고 있다. 그럼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한 캠프 입장에서는 좀 발언의 전략을 다르게 하면 어떨까? 예를 들어 그렇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저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때 제가 거기 없어서 같이 기소가 못 된 게 뭐 오버해서 억울하네요. 하지만 이 법무부 장관이 공소 취소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식의 어떤 발언 전략이 어떨까? 어떻게 보세요? 그랬더라면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지 않았겠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국회의원 300명 다 똑똑하세요. 엘리트시고 접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이성적이시고 논리적이세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정치는 이성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가슴으로 하라고 하잖아요.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한동훈 후보 굉장히 똑똑하고 엘리트시고 뭐 대한민국에 내노라는 검사, 법무부 장관 다 하셨잖아요. 하시는 말씀 이성적으로 굉장히 맞는 말씀이시고 논리적으로도 맞는 말씀이세요. 전용기 의원께서도 인정해 주셨잖아요. 예. 근데 다만 당대표 선거이고 당원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그때 당시에 정말 공감해주고
당대표가 될 분으로서 인정해주고 공감해주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기다렸을 텐데 계속 본인이 이제 법리적인 이야기를 하시다 보니까 아마 원희룡 후보라든지 나경원 후보가 그 지점을 지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들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세 분이 다 서울법대 출신 아닙니까? 아,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나경원 의원이나 원희룡 의원이 협공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먹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은 최초의 여사의 문자, 그다음에 댓글팀, 뭔가 이슈는 굉장히 좀 큰 것 같지만 안 먹혔다. 안 먹혀요, 이게. 그런데 이거는 먹히거든요. 그리고 이 전현직 의원이나 당원들의 감정선을 건드리는 발언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협공을 하는 것이고 굳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반복적인 답을 원하는 게 아니고 한마디 공감되는 발언을 해주길 바랬을 텐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이 예를 들면은 이제 사과문을 올리면서 대표가 되면 법적으로 그 지금 소송과 관련해서 패스트트랙 다 지원하겠다, 더 적극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던데 뭐 그것도 좋습니다마는 몇 년간 재판 받으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리고 제가 그때는 법무부 장관이라 불가피하게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제가 대표가 되고 나면 여야 대승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들도 함께 모색을 하겠습니다. 그랬으면 베스트였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법무부 장관. 지금은 대표가 되려고 하는 분인데 왜 법무부 장관 시절 얘기만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당원들이 한테 먹히는구나 생각하니까 두 분은 그렇더라도 네. 공격을 함께 해왔는데 했던 것이고 사실 나경원 의원까지를 이렇게 조금 약간 적으로 돌리는 거는 패착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만은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예. 보완하면 뭐 나중에 대표로서 리더십도 좀 더 공고해질 수 있겠죠. 국회에 있는 뭐 취재원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농담 반 진담 반이겠지만 저거는 이제 뭐 공감 의식 부족이 아니라 한동훈 후보가 MBTI가 그 F가 아니라 T라서 그렇다. 이성적인 T는 이제 공감을 잘 못한다. 예를 들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보, 아내가 나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오늘 또 치킨 먹었어. 라고 하면 김무식 교수님 뭐라고 하실 거예요? 다시는 먹지 마. 다시는 먹지 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것도 T라는 거지. 그래, 치킨이 맛있으니까 그렇지. 나라도 그랬을 거야. 이게 F고 저도 잘 안 돼요. 의지 부족 이렇게 딱 지적하면 이게 T라는 거예요. 또 농담 삼아 한 얘기겠지만 이번 사건과 참 잘 맞아떨어지는 비유다라는 또 생각이 들어서 소개해드렸는데 더 나아가서 원희룡 후보가 KBS TV 토론회에서 캐비넷에서 또 자료 꺼낼 것 아니냐라는 공세까지 이어졌습니다. 글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사실은 이게 남 탓 또는 시스템 탓으로 돌리면서 어떤 동지의식이라든지 책임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얘기도 무슨 부당한 부탁을 한 것처럼 갑자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꺼냈잖아요. 법무부 장관으로서 우리 당의 수많은 정치인들과 우리 당원들과 수많은 대화를 했을 텐데 나중에 불리해지면 그 캐비넷 파일에서 꺼내서 또 약점 공격의 재료로 쓸 겁니까? 묻습니다. 한동훈 후보. 저하고 통화한 거를 줄줄줄 읊으셨죠, 원 후보님. 저하고 통화한 거를 밥 먹을 때 통화한 걸 줄줄줄 읊으셨죠, 직접. 못 들었냐고요? 아니요, 저하고 식사하고 통화한 내용들을 이 전대 과정에서 줄줄줄 언론에 읊으시지 않았어요? 저는 언제 읊었습니까? 아니 제가 만났을 때 전당대회 안 나가겠다고 말했었는데 뭐 그런 얘기 식사할 때 했었는데 아니, 말했다고 아니잖아요. 제 느낌이 그랬었다라는 얘기였죠. 자, 더 나아가서 이 팀 한동훈까지 비판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한동훈 후보 지금 7개월 됐죠. 그다음 뭐 거기 의원 몇 년 됐나? 거기가 한 2년쯤 됐나? 그다음 나머지는 입당한 지 다 7개월이 안 되는 분들 아니에요? 공천 받으면서 입당하신 분들인데 그러면 합쳐서 2년 한 6개월 한 3년 6개월쯤 되는 건가요? 그죠? 자, 네 분 합쳐서 3년 6개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명이 합쳐서 3년 6개월인 이 지도부를 우리 당이 그렇게 뿌리가 없고 신입사원들이 100일 동안 전권을 쥐고 운영한 경영 성적이 이렇게 처참한데 그 신입사원들에게 100일이 짧았으니까 앞으로 온갖 거대 야당의 탄핵과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이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맡기자고요? 러닝메이트제 저는 불공정 경쟁이다, 잘못된 관행이다 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한동훈 후보께서도 청년 최고위원 한 분하고 이제 러닝메이트 하는데 4명의 청년 최고위원이 나와서 1명이 되고 3명은 안 되지 않습니까? 3명의 후보들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이 들 거다. 내가 한동훈 후보하고 줄을 안 서서 이렇게 됐다. 걷다가 지명직 최고위원까지 하면 9명의 최고위 구성원
당원 중에 5명을 가져가게 돼요. 그러면은 이게 제왕적 당대표가 될 수 있다. 팀 한동훈 이 최고위원 후보 나온 사람들 다 합쳐서 3년 6개월 받지 되지 않았냐? 우리 당에 뿌리 없는 사람들 어떻게 맡기냐? 원희룡 후보의 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게 이제 일종의 너 몇 살이야 이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나이도 얼마 안 되는 그렇죠. 놈이 이렇게 자동차 접촉 사고 나면 일단 내려서 말로 하다가 안 되면 너 몇 살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나이 따진다. 이제 그게 사실은 좀 볼썽사나운 모습인 것 같고요. 예. 저는 이게 물론 그렇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이게 정말 욱하면서 저런 해서는 안 되는 폭로를 했고, 그다음에 패스트트랙을 겪고 있는 우리 당의 당직자나 전현 직원들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한 것 충분히 새겨드려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사과를 했다고 보고요. 그러나 지금 그런 면에서 한동훈이 인간성이 T하고 또 뭐가 있다고요? F니 이 MBTI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공감대가 있느냐 없느냐가 당대표 선정의 기준이 아니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도 투표를 할 겁니다만, 이번 당대표를 뽑는 기준은 우리 당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살아날 수 있느냐예요. 어떻게 달라지느냐의 문제가. 당연합니다. 네. 총선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패배를 했는데 총선 패배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 원인을 우리가 정확히 분석해서 정말 다시는 지지 않는, 승리할 수 있는 당으로 만들 수 있는 변화와 혁신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누가 적임자냐를 찾는 거거든요. 저는 그러면서 원희룡 후보는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희룡 후보의 일관된 메시지 그거 아닙니까? 왜 대통령하고 척질려고 그래? 왜 대통령하고 싸우려고 그래? 왜 대통령하고 자꾸 대들어? 윤심 따라가. 너 윤심 아니잖아. 왜 문자를 씹어서 여사를 모욕을 주고 여사한테 무리하게 행동해? 이것 때문에 우리 당에 망한 거 아닙니까? 모든 당원들이 생각합니다. 바로 용산만 쳐다보고 대통령실에 안테나만 채우고 있고 대통령 윤심만 쫓아가면서 대통령이 잘못됐으면 말 한마디 못하고 끌려갔던 것 때문에 우리가 망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의 당대표는 이제는 대통령에게 할 말을 하고, 용산과 대통령실이 잘못된 길을 가면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해주는 건강한, 그리고 긴장된 당정 관계를 하자는 것이고, 거기에 한동훈이 적임자라고 해서 여론조사 지표상 앞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지금 막바지 와서 한동훈 후보가 뭐 정치한 지 얼마 3개월도 안 됐기 때문에 평소에 그런 MBTI 성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수를 한 건데, 저는 원희룡 후보가 그걸 싸잡아서 이야기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원희룡 후보는 대통령을 지키자는 이야기인데, 대통령을 지키자는 건 대통령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변화시켜야 됩니다. 대통령을 변화시켜야 대통령이 지킬 수 있어요. 대통령이 바뀌어야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고, 그러면 민주당에서 탄핵의 탄자도 못 꺼내는 겁니다. 대통령은 변화하지 않고 대통령이 그냥 꽁무니만 쫓아다니고 여사하는데 그냥 호위무사 역할만 하고, 그러면서 대통령 지키자고 하면 누가 쫓아갑니까? 저는 그러면서 당대표 선정의 기준은 당원들한테는 명확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김무식 전 실장님의 개인적 의견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경원 후보가 또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 중에 문파 세력이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누가 한 후보와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의할 수 있냐? 한동훈 팬덤에는 문파, 문재인 열성 지지층 세력이 있다고도 한다. 일부 확인되는 증거도 있다. 뭐 새로운 설인데 문파가 글로 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유정 의원님, 이러면 이제 세계관이 좀 꼬이는데, 그 문파가 민주당에 있다가 이 개딸들에게 밀려서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이 문파가 갈 곳을 잃어서 그 문파가 그러면 한동훈이나 지지하자라고 휴전선을 건너서 이쪽으로 와서 한동훈을 밀고 있다. 그게 또 증거가 있다. 나경원 후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나경원 후보하고 저하고 1대1 토론하는 과정에 그 얘기가 나왔다면 네. 저는 그래서 뭐? 그래요? 그래서 뭐? 그래서 뭐? 그게 문제예요? 라고 할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에서 그쪽으로 영입돼 가서 총선 치른 분들 굉장히 많아요. 맞네요. 뭐 이상민 의원이나 뭐 김영주 의원이나 등등등. 네. 대선 때도 또 그쪽으로 가서 윤석열 후보 지지했던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어쩌라는 건가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문재인 당시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제 그쪽으로 배를 갈아타고 국민의힘 쪽으로 가서 당원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민주당 쪽에서는 뭐 여러 가지 비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갔는데 본인의 소신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가서 그 당원이 된 사람들이, 혹은 뭐 당원이 아닐지라도 지지하는 사람들이 한동훈 후보를 지지를 해요. 그래서 문제인가요?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이를테면은 본인의 공소 취소 건에 대해서 폭로를 했다는 그런 논리적 맥락인가요? 뭐 어떤 얘기인가 싶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왜 굳이 꺼낼까? 이건 나경원 후보의 저는 패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득이 되는 이야기인가? 이를테면 이거는 뭐 그 좌파 뭐 숙주 그렇게 공격했던 이철규 의원하고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그분들의 자유인 것이고 이를테면 이제 진영을 바꿔서 건너왔는데 나경원 후보는 왜 또 그러면 그분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을까요? 근데 그런 생각도 해봐야 되는 거라고 보고요. 원희룡 후보 아까 뭐 다 합쳐서 주변 측근들, 러닝메이트들 3년 6개월 얘기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당원된 지 몇 달 만에 대통령 되셨죠? 그렇죠. 예, 저는 불과 몇 개월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은 글쎄요. 민주당 쪽에서 오히려 거기까지 국민의힘까지 갔어라고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그런데 그렇게 와서 당원이 된 분들한테 문파가 지지하고 있으니까 한동훈 후보는 대표가 되면 안 돼라는 그거는 논리적으로 저는 전혀 이게 맥락이 없는 얘기 같아서 굳이 왜 그런 얘기를 꺼냈을까 싶어요. 그렇군요. 네. 정치라는 것은 어쨌든 상대방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나를 지지하게 만드는 쪽이 정권을 얻고 이 여당이 되는 그런 과정인데 문파가 있다 한들 그게 뭐가 문제냐? 최민기 의원님.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을 데려다 놓고 대통령 시켜놓고 무슨 문파가 있다 없다 이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입니다. 네. 사실 뭐 공격을 해가지고 이미지 그것을 훼손시키기 위해서 프레임 전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굉장히 좀 과한 측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본인들에게 마이너스라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투표가 있다 보니까 더욱 과격한 이야기들이 난무하는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면 피해보는 것은 국민입니다. 그 부분을 좀 상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말씀드렸듯이 모바일 투표가 이틀간 시작됩니다. 자, 오늘과 내일 선거인단 모바일 투표고요. 모레와 글피 선거인단 ARS 투표고 국민 여론조사가 실시됩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이제 전당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특정 후보가 과반을 넘기게 되면 끝나게 되는고요.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는 그 다음 주 일요일 28일에 결선 투표가 시작된다라는 예정으로 정리해드렸습니다. 새로운 여론조사 준비했습니다.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 함께 보시죠. 자,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 한동훈 후보가 67.5%. 여론조사 공정의 결과군요. 다른 여론조사 어제 저희 보도해드렸는데 비슷한 결과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자 사이에선 60%대 후반, 중후반의 지지율을 한동훈 후보가 얻고 있습니다. 원희룡 16.9, 나경원 8.8, 윤상현 1.7. 반면 전체 여론조사는 한동훈 후보가 43.7%, 나경원, 원희룡 후보가 11.3% 동률입니다. 윤상현 후보가 6.1%를 얻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전해드렸습니다.